멸종 위기종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개발과 관광 선박들로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돌고래를 비롯해 자연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생태 법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를 쫓아가는 관광 선박들. 돌고래들을 에워싸고 물이 가까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낚시 어선의 경우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 선박들이 되게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방 큰 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인데 법인격을 받은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입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 큰 돌고래는 100에서 120마리.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제주에서도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2천 명을 넘어섰는데 체불 임금은 1년 새 5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짓담한 건물의 뼈대와 공사 자재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철근 콘크리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반발하며 공사를 멈춘 겁니다. 체불임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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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차는 방관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5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수개월간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팀장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한 2달씩 밀리면은 생활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임금을 못 주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 측은 하도급 업체가 고용과 경영 관리를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이 약 2주 동안 조율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다 지급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더 달라 못 받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 체불로 공사가 멈춘 현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까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 접수된 제주 지역 노동자는 2,493명. 체불액은 162억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보다 5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PF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멈춰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한 사업체에서 어떻게 사업이 잘못돼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서 그걸 메우는 형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멈춰서는 현장까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제주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삼각봉에 10.7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윗세오름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3.7도, 해안 지역도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수능 시험일인 16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제주시 종합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1톤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9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60대 여성이 이동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 차에서 잠들었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들어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려 깨우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유리창을 깬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사기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유심 칩을 택배로 받으려 한 중국인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제주시내 한 민박집에서 대포폰용으로 의심되는 유심칩 20개를 택배로 반입하려 한 20대 중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입건 나흘 만에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긴급 출국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6일 실시됩니다. 제주 지역 시험장은 제주시 12곳과 서귀포 4곳 등 16곳이며 재학생 5,070명을 포함해 6,8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일반 수험생과 함께 배정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되며 다만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식사는 별도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합니다. 수능 시험일인 하루 전인 모레 오후에는 각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오는 16일 특별교통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중앙여고와 서귀포시 남주고 등 수험장 5군데 주변에 교통경찰 50명과 주민봉사대 3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시청과 서귀포시 1호 광장 등 6군데에 순찰차 6대와 사이카 2대를 배치해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태워줍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제주관광대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제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3명이 표창을 받았고 소방 공무원 밴드의 공연과 소방제복 런웨이 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